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입니다. 이거는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자체는 동산과 다르게 계약을 하고 계약이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서로 어때요? 서로 못 믿어요. 계약금이라는 걸 걸지만 계약금도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10%를 건다라고 쳤을 때 10억짜리면 1억이에요. 근데 1억을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죠? 1억을 던져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요, 2달 동안. 그죠? 그리고 9억을 더 주면서 그제서야 내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죠? 불안한데요. 이거를요, 중간에서 누군가, 아유, 나도 믿을 만한 사람, 너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덜 불안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덜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무래도 주체가 되겠죠. 그 거래를 지금 성사시키고 있으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죠? 거래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혹은 잔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예치해 놓을 수 있죠. 예치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치를 할 때 예치하는 명의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예치를 해놓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치 명의자하고 기관만 좀 따져보자 그랬었어요. 맞죠? 그래서 예치를 할 때의 명의자는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 관련 서류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계약 관련 서류 관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이런 데다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예치는 어디다가 할까요? 은행, 그죠? 금융기관. 금융기관에는 뭐가 포함되겠어요? 우체국 포함, 그죠? 최신간서 포함,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그죠? 이런데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놓는 기관은 다 생각해보면 다 금융과 관련된 애들이죠. 한국 그냥 빼고, 그죠? 금융과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그죠? 이런 데 맡겨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돈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은행,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한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계약금이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돈을 유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못 믿어서 중간에 예치를 해놓는 거지만 나 그 돈 좀 쓸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증서 끊어가지고, 그죠? 보증서 갖다 주고 나 그 돈 좀 먼저 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는 그 돈을 매도인한테 가야 되는 돈이죠. 가야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줬으니까, 그죠? 예치해놓은 기관에서는 어때요? 그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럼 잔금만 서로 가면 끝나는 거고 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겠죠? 편안하게 갈 겁니다. 그죠? 또 게다가 보증서까지 받아놨으니까 어때요? 혹시나 문제가, 계약이 파기가 됐을 경우에도, 그죠? 그 계약금 1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명의 예치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죠? 돌려주고 나는 보증서를 갖다가 보증기관에다가 돈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보증기관에서는 또 보증서를 끊어간 매도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것이고, 줄줄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다 책임은 매도인한테 갈 것이고, 그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는 이거 안 하겠죠. 이거 번거로워서 어디 하겠어요? 그죠? 아유, 괜찮아, 믿어도 돼. 뭐 계약금 뭐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방법도 있다. 정 못 믿겠으면 예치해라. 금액이 보통 클 때 그럴 거예요. 한 100억짜리 하면 10억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이 10억이지 10억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틱 준다? 쉽지 않을걸요? 공인중개사? 솔직히 공인중개사 그렇게 믿을만한, 그죠? 우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맞잖아요? 자격증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긴 맞지만,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예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좀 보시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 계약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아요?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요?
중개가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되는 건 계약 시잖아요. 그죠? 지금 말이 잘못됐죠? 중개가 완성될 때가 아니라 계약이 완성될 때,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성될 때까지. 틀렸죠? 계약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를 한 예치권고를 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거래계약이 해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거 예치하시죠? 싫어요? 그러면 계약 깨져요? 아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안 되죠?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만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예치등급을 인출할 수 있다. 돼요? 이건 뭔 말인지 몰라도 왜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을 해요? 그죠? 오히려 이런 계정 따로 분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그죠? 4번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 누구예요? 협회죠. 협회 다 가능하다 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장이 보장 옳은 것.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장의 보장제도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 상관없겠죠. 임대차도 어때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500에 30만 원이라도요. 500만 원에 대한 50만 원 넣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임대차가요. 가끔은요. 2억에 100만 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거면 2천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을.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죠.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치할 수 있으나 잔금은 예치할 수 없다. 보통은 잔금은 예치할 수 없다라고 개념적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요, 우리가 계약은요, 정확하게 따지면 어때요? 잔금과 인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임대차인 경우가 특히 그렇죠. 잔금은 다 치르고 인도는 내가 그거 조금 이따가 받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금도 어때요? 예치할 수 있겠죠. 매매의 경우에는 서류가 오가는 걸로 끝나니까 잔금과 동시 이행으로 되지만 임대차의 경우는 얘기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잔금도 예치할 수가 있겠죠.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을 예치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뭔 상관이에요? 계약금의 예치라는 개념은 계약금을 내가 너에게 준 게 못 믿을 상황일 뿐인 거지. 그죠? 계약 자체하고는 문제가 없죠. 매도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금 등의 이행이 완료될 때는 절대로 수령할 수 없다. 절대로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서 발급하고 미리 받아갈 수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사 예치금,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의 수익 지출을 관리하는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계정 분리하라고 그랬죠. 따로 보관하라고 했어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 또 했던 얘기죠.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맞죠?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 예치기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까 다 있었죠? 신탁업자도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에 예치하는 경우 절대로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가 없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죠?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죠? 권고하여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보통, 그죠? 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의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못 믿는 거죠? 서로 못 믿는다는 건 거래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예치 기관은 될 수 없다. 맞죠? 공인중개사 명의로 맡길 수는 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이 완료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이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 채무 이장에 보여되는 소요되는 실비, 그 밖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된다. 그렇죠. 어찌됐건 뭔가에 대한 지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니까 어때요? 비용이 들겠죠? 그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이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의 질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대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이거 재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못 믿는 거예요? 예치를 한다는 건 매도인을 못 믿는 거야. 그죠? 근데 고역공인중개사 이름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를 하려 손 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못 믿겠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들거나 보험 들으라는 얘기야.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하겠어요 어디? 안 해. 그죠? 뭐 그런 거는 해겠지. 그죠? 그런 거는 어때요? 계약하는 날 이미 시스템을 다 갖춰야 돼. 그죠? 미리 다 알아보고 우정보험 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가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앞에 말은 다 잘 맞았어요. 그죠? 신탁업자까지 다 좋았거든. 근데 권고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권고할 수 있다. 그죠?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연결이 바른 건. 이야, 이건 좀 생각보다 좀 거시기 하겠죠? 왜? 너무 답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지금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예치 명의자를 보면 최신건설, 은행, 개업공인사, 보험회사, 신탁업자 다 맞나요? 어?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는 다 최신건설까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치명의자 칸 이거를 문제 1, 2, 3, 4, 5번이잖아요. 이런 문제 지금 3개로 잘라야 되죠. 맨 왼쪽 걸 보시면 예치명의자의 최신건설, 은행, 개업공인사, 보험회사, 신탁업자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죠? 그죠?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서는 뭐가 빠져요? 응? 응? 여기서 뭐가 빠질까요? 두 번째에서 계약금 등 예치기관에서 뭐가 빠질까요? 보증보험회사 아니겠죠? 여기 좀 보시면 그죠? 보험회사,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예치기관으로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만 5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4개가 남잖아요. 맞죠? 그럼 보증서 발급기관은 어디예요? 보증서를 발급해 준 데는 금융기관, 보증, 보험회사. 그죠?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는 보험회사가 빠지죠. 그죠? 보험회사는 포함인데, 그죠? 공제사업을 하는 보험회사예요.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그죠? 그러니까 공제사업을 하는 자, 보험회사 포함, 예치기관.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보증서 발급기관을 보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보증서 발급기관, 금융기관, 보증, 보험회사죠?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맞죠? 그러면, 예치 명의자는 최신간서, 은행 다 돼요? 안 돼요? 예치 명의자. 되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 보험회사, 신탁업자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신탁업자, 보험회사 다 되잖아요. 연결이 바른 거니까 지금 맞는 걸 찾는 거잖아요. 답은 2번인데 보험회사, 신탁업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답을 2번으로 하자고 한다면, 자, 예치명의자 은행 맞죠? 예치기관 신탁업자 맞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보증서 발급기관 맞죠? 맞나요? 근데 1번은 최신관사 맞죠? 예치명의자.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 보험회사.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치면, 그죠? 보증서 발급기관, 금융기관 맞나요? 맞죠? 그러면 걸리는 게 지금 보험회사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때요? 보험회사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가 없으시죠? 자, 교재를 한번 따져보면, 최신 관서가
아니요. 이게 최신 간서는 예치 명의자로 따로 있어요. 그죠? 따로 있어서 최신 간서나 은행이 예치 명의자로서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예치 기관으로서, 그죠? 예치 기관으로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에서는 신탁업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7회 시험에서 최신간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험회사 또 공제사업과 같은 일하기 때문에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시험에 만약에 나오잖아요. 요렇게 이건 복수정답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제 생각엔. 굳이 따지자 그러면 2번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보험회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그죠? 보험회사가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걸 좀 따지자는 얘기거든요. 그죠? 어디요? 포함회사니까. 포함이니까. 예치기관에 보험회사,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도 공제사업자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고에. 우리 기본적인 책에.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1번, 2번이 다 정답일 것 같아요.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기간은 명확하죠. 그죠? 앞에 예치명의자도 명확하거든요. 그럼 걸리는 건 2개죠. 맞나요? 다른 의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없죠?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제도는 계약기간 이행 동안 거래안전 보장 맞죠? 은행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 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소 예치인과 분리하여 관련 계정 분리하라고 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예치명의자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예치명의자하고 예치기관하고 차이를 두자면 누구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안 되고 또 뭐 안 돼요? 지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 그죠? 요 전문회사. 요 2개가 빠지게 되겠죠. 나머지는 어때요?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이 거의 겹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 너무 머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잊으시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예치기관이 될 수 없는 거. 그죠? 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맡길 수는 있어도. 내 이름으로 맡겼어도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출할 수 있다. 원래 제 계획은 보치까지 나가는 거였는데 시간이 그죠? 이거 큰일 났어요. 그죠? 오늘 몇 페이지 다 못 나갔어 생각보다. 그죠? 열심히 하셨는데 어찌됐건 제가 뭐 떠들고 딴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고 진도 다 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우리 뭐 다 이거는 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신청도 9월달 10월달 신청은 다 하셨나요? 2차 신청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